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9강 JSP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서블릿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블릿의 뭐 생명주기란 것도 알아보고요. 이닛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투겟, 투포스트, 디스트로이까지 되는 생명주기도 알아봤고, 초기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리스너, 컨텍스트 리스너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 어떻게 HTML에서 어떻게 서블릿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지, 그 HTML 내에 폼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서블릿에 값을 줄 수가 있고, 그 서블릿에 대해서는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HTML로부터 들어오는 요청자의 그 데이터를 요청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로직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JSP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JSP도 서블릿과 동일하게 웹 컴포넌트죠. 그래서 JSP는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블릿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JSP는 서블릿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학습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첫 시간 JSP 태그의 개념 이해, 그 다음에 JSP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동작 원리, 그 다음에 내부 객체는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 객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JSP 태그의 개념 이해입니다. 태그 개념 이해입니다. 자, 서블릿은 자바 언어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했죠. 그죠? 자바 언어에다가 우리가 서블릿 관련된 그 코딩을 함으로써 우리가 서블릿 파일을 만들고 서블릿 객체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출력 객체를 이용하여 HTML 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그죠? 프린트 라이터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서 writer.println 가지고 우리가 HTML 코드를 거기다 넣어서 HTML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JSP는 서블릿과 반대로 HTML 코드에 자바 언어를 삽입하여 동적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보면 서블릿은 이렇게 있으면 자바예요. 그죠? 자바에다가 우리가 HTML 코드를 넣기 위해서 print writer라는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HTML 코드를 중간에 넣어서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JSP는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HTML 문서가 있습니다. 자바 문서가 아니라 HTML 문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JSP가 되면 확장자는 JSP로 가겠죠. 자,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HTML 태그가 막 이렇게 시작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HTML 있을 거고 끝나는 태그 HTML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헤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디도 있겠죠. 요 사이에다가 요런 HTML 코드 안에다가 어떤 거 JSP 코드를 넣어서 결론적으로 끝으로 JSP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HTML을 그동안 좀 접하신 분들은 이 JSP로 웹 컴포넌트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서블릿은 주로 MVC에서 어떤 거로 컨트롤러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JSP는 뭘로? 화면을 구성하기 쉽죠. HTML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JSP 파일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화면 구성하기 쉽기 때문에 뷰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깨끗이 지우고요. 자,
HTML 코드 안에 자바 코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태그를 이용하며 이러한 태그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HTML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JSP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JSP 태그를 조금씩 익혀야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JSP 태그 종류가 나오죠. JSP 태그 종류 지시자라는 게 있고요. 지금 뭐 외우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 살펴볼 거니까 태그는 이렇게 몇 가지 안 되죠.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주석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느 언어든지 간에 주석이라는 건 더 있죠. 그 다음에 선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식 관련된 거, 스크립트 릿 이런 것도 있고 액션 태그라는 것도 있어요. 태그죠. 예. 그래서 지시자는 페이지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생김새는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골뱅이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뭐 임포트 한다 아니면 페이지가 어떤 속성이 갖는다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런 페이지 속성을 지정할 때 지시자를 이용합니다. 자, 주석은 말 그대로 주석이에요. HTML 코드도 주석이 있죠. HTML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JSP 코드의 주석은 이렇게 느낌표가 아니라 이렇게 퍼센트를 붙여서 주석 처리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HTML 주석하고 그 다음에 JSP 주석이 있을 때 이 HTML 코드는 브라우저에서 읽혀져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읽혀지죠. 그래서 HTML 코드 주석은 실제로 화면에서 소스 보기를 하면 화면에 나옵니다. 소스가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석이니까 당연히 화면에 보이지 않겠죠. 출력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소스 보기를 하면 주석 처리된 부분이 그대로 다 소스에 있습니다. 하지만 JSP는 뭐예요?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죠. 웹 서버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응답을 다 받은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를 하면 없습니다. 왜? 서버에서 주석 처리가 됐고 응답은 뭘로 받아요? HTML로 받기 때문에 그죠? 이 주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HTML 주석은 보이고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된 게 아니라 어디? 저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실행이 되고 HTML 문서로 응답받기 때문에 주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선언이 있어요. 선언은 뭐 예를 들어서 변수 선언, 메소드 선언 같은 거 그런 선언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 str은 a, b, c다. 이렇게 어떤 값을 선언할 때, 그죠? 여기서 선언한 거는 전역의 의미로 쓸 수가 있겠죠. 모든 문서 내에서 어디서나 다 쓸 수가 있는 전역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도 선언할 수 있어요. 메소드도 선언을 해서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JSP를 운영할 때 다른 줄에서 라인에서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표현식입니다. 결과값을 찍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찍었죠. 여기 선언을 했죠. string str abc라고. 그러면 이거를 표현식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표현식으로 는 한 다음에 str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결과값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abc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expression이라고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얘는 이런 거는 선언문이나 나중에 할 스크립트리 이런 거는 뒤에 자바 코드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세미콜론이 붙어요. 하지만 표현식에는 세미콜론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변수명만 써줍니다. 아니면 메소드 호출할 때만 쓰여집니다. 메소드에서 호출한 반환값이 여기에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스크립트릿이 있어요. 가장 많이 씁니다. HTML, JSP는 HTML 문서 안에다가 뭐를 삽입해요? JSP 태그를 넣는 거죠. 즉 자바 코드를 넣습니다. 이럴 때 자바 코드를 넣는 부분에 사용되는 태그가 스크립트릿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바 소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JSP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할 태그겠죠.
자바 소스를 넣을 때, HTML 안에다가 자바 소스를 넣을 때 쓰는 겁니다. 자, 액션 태그가 있어요. 액션 태그는 뭐 자바 빈이라든가 어떤 액션을 넣습니다. 태그 라이브러리라든가 자바 빈이라든가, 빈을 나중에 자바 빈이라는 거 배울 건데, 그런 자바 빈을 쓸 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그. 그래서 총 지시자, 주석, 선언, 표현식, 스크립트리, 액션 태그까지 해서 대략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를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거 스크립트리, 이렇게 자바 JSP 코드는 요걸로 일단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는이 붙으면 표현식이 되는 거고, 어떤 값을 출력하는 거. 다음에 선언할 때는 이렇게 느낌표 한다는 거. 요 정도 전체적인 느낌만 일단 알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중요한 거는 서블릿은 자바 코드라는 거. 자바 코드고, 그죠? 여기서 HTML 출력하고 싶으면 프린트 라이트라는 스트링 객체 얻어서 거기서 프린트 메소드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을 했습니다. 반대로 JSP는 기본 바탕이 HTML 문서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바 코드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JSP 태그를 넣어서 자바 코드를 같이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적인 거는 둘 다 동적 웹 어플리케이션, 웹 컴포넌트이고요. 서버에서 WAS에서 실행되는 파일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동작 원리입니다. 서블릿도 동작 원리가 있었듯이 JSP도 동작 원리가 있겠죠. 그래서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JSP가 요청되어 응답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면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자,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로 Hello World JSP를 요청하게 돼요. 그러면 JSP 컨테이너가 JSP 파일을 서블릿으로 변환합니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로 hello world.jsp를 요청을 해요. 그죠? 그러면 서버를 거쳐서 서버에서 다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거쳐서 그 안에 있는 JSP 컨테이너가 우리가 요청한 JSP 파일 어떤 거예요? hello world JSP를 서블릿 파일로, 즉 .java 파일로 변환을 해줍니다. 결국 JSP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서블릿 파일로 변환을 해주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그 중에서도 JSP를 담당하는 JSP 컨테이너가 이렇게 서블릿을 변환을 합니다. 좀 이따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서블릿 파일은, 그죠? 이때부터는 서블릿이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서블릿입니다. 서블릿 파일은 컴파일 된 후 클래스 파일로 변환되고, 그죠? 메모리에 상주하기 위해서 클래스 파일로 변환되고, 요청한 클라이언트한테 HTML 파일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웹 브라우저가 요청을 했어요. 그죠? 자, localhost 8181 JSP 92EX라고 쭉 한 다음에 hello world JSP를 요청을 했죠. 그러면 누가 웹 컨테이너가 hello world JSP를 hello world 언더바 붙이고 JSP 붙입니다. 이렇게 요런 뒤에 요런 그 언더바 JSP를 붙이고 .java로 이렇게 서블릿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자, 여기 JSP 파일이 서블릿이 됐어요. 그러면 서블릿은 어떤 거예요? 자바 파일이죠. 자바 파일은 HTML, 여기는 JSP는 HTML 코드 기반에서 작성을 했겠죠. 그러면 HTML에 있던 예를 들어서 body라는 이런 태그들 어떻게 변환됐겠어요? 우리 해봤죠. 그죠? 프린트 라이트 객체 이용해서 얻어서 프린트 라이트에서 프린트 메소드 이용해서 여기서 큰 따옴표를 묶은 다음에 이렇게 body 이렇게 변환이 되어 있겠죠. 그죠? 일단 한번 이따가 소스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걸 누가? 웹 JSP 컨테이너가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블릿은 메모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클래스로 변환이 됩니다. 컴파일 되는 거죠. hello world 언더바 JSP .java 위에서 만든 거죠. 여기를 컴파일러가 그 다음에 hello world 언더바 JSP 똑같은 이름의 확장자 클래스를 해서 클래스를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 처리가 되겠죠.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웹 브라우저에 HTML 형태로 응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클립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 예제를 한번 꺼내 보고요. 여기 있네요. 자, 요거를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JSP 파일 만들어졌고요. 서블릿 파일은 없네요. 자, JSP 파일 만들어졌고 JSP 파일을 열어볼게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일단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게 HTML 코드, HTML 코드 있죠. HTML 코드 그대로 나오고요. 헤드 HTML 시작하고 헤드 시작하고 헤드 끝나고 바디 시작하고 바디 끝나고 그 다음에 HTML 끝나고요. 요게 HTML 기존 코드고요.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퍼센테이지 골뱅이, 요거 방금 우리가 알아봤는데 요런 태그 어떤 거예요? 지시자죠. 페이지의 속성을 나타내는 골뱅이 붙은 거 페이지 지시자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지시자 이렇게 있고요. 랭귀지는 자바를 쓰고 컨텐츠 타입은 텍스트 HTML 형식의 캐릭터 셋은 EUCKR 쓰고요. 페이지 인코딩은 EUCKR 쓴다. 이런 페이지 지시자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해보게 될 텐데 JSP가 자바 언어를 삽입하는 거죠. 그럴 때 자바 언어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사용할 때 임포트 해주죠. 임포트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용하면 돼. 페이지 지시자를. 자, 어쨌건 지금은 HTML 문서 나왔고요. 여기다가 HTML 코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확장자가 JSP래요. 자, 얘가 어떻게 해서 컴파일이 되고 하는지 작동 원리 한번 알아봅니다. 자, 얘 컨트롤 S 누르고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서버에서 한번 구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가 구동되고 있고 서버 구동이 완료됐고 다음에 헬로 월드 있겠죠. 자, 얘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소스 보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HTML이기 때문에 서버를 갔다 왔다 하더라도 HTML, 응답도 HTML로 문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위쪽에 있던 JSP 태그, 페이지 지시자 내용 없어졌죠. 이게 왜 없어졌어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이미 다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응답은 HTML 코드로 왔죠. 그러니까 JSP 코드는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JSP를 만들었지만 얘는 실제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웹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응답 자체가 HTML로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JSP 태그는. 자, 그리고 얘가 아까 장표에서 봤듯이 헬로 월드 JSP 요청하면 JSP가 서블릿으로 바뀐다고 했죠. 이렇게 언더바 JSP 붙어서 자바 파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 바뀌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게 여기 요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응답된 거 HTML 파일 요거 본 겁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 실제로 서버 안에 있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 그림이 나오네요. 지금 워크스페이스 안에 우리가 했던 예제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예제는 요거 우리가 만든 파일 요거밖에 없습니다. JSP 파일 JSP 파일 요거 하나 보이겠죠. 자, 근데 이게 컴파일이 돼가지고 서버로 딱 전송을 해주면 아파치 서버 워크 카탈리나 로컬호스트에 컨텍스트명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자바 파일과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우리도 똑같이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우선 일단 우리가 만든 거 워크스페이스에 이거는 당연히 있겠죠.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코딩을 한 거니까. 자, 이 프로젝트에 보면 이렇게 있겠죠. 자, 요게 우리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어떻게 그 서블릿을 만들어 놓고 클래스 작업을 컴파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아파치 서버가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서 워크에 카탈리나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자, 그러면 동일한 거 컨텍스트명 저기 프로젝트명과 동일한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이걸 열어보면 org의 아파치 JSP에 보면 헬로 월드 그죠? 자, 이클립스 보면
이클립스의 파일명이 helloworld.jsp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데 뒤에 꼬리표로 언더바 JSP가 붙었고요. 자바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그거를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서 메모리상에 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 다음에 응답은 다시 HTML 코드로 이렇게 응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한번 다 열어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만든 이런 JSP 파일, 요거가 어떻게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편집기 적당한 거 갖고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보면 우리가 입력했던 거, 우리가 입력하자 했던 여기 있네요. 헬로 월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했던 대로 아웃 객체 얻어갖고 다 이렇게 라이트로 갖고 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장표로 돌아와서 우리가 만든 거 JSP 파일 그거를 어떻게 자바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바꾸고 그 다음에 HTML 형태로 응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하나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JSP 파일 HTML 문서를 기반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요? JSP 컨테이너가 자바 파일로 바꿔주죠. 애써서 우리가 안 바꿔도 되죠. 서버가 알아서 바꿔줍니다.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저기 클래스로 바꾼 다음에 메모리에 로드가 되고 실행을 한 다음에 HTML 문서로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근데 예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서블릿 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서블릿은 최초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져요. 언제 만들어져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 리퀘스트가 가면, 그죠? 서블릿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레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요청이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요 객체 그대로 이용해서 스레드 또 만듭니다. 요청이 또 들어와요. 리퀘스트 또 들어오면 또 스레드 만듭니다. 이렇게 스레드로 쭉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CGI 언어에 비해서 다른 CGI 언어들에 비해서 서블릿이 속도가 서버 부하가 낮으니까 서버의 부하가 적게 걸리니까 속도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장점이라고 했죠. 자, 그럼 JSP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서블릿으로 만든 다음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JSP를 클라이언트가 JSP를 리퀘스트 합니다. JSP를 리퀘스트 합니다. 그러면 이 요청에 대해서 먼저 서블릿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없다, 즉 서블릿.클래스 파일이 메모리상에 없다, 그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없는 경우에 서블릿 .java 그 다음에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디 메모리에 올리겠죠. 그 다음에 run 실행이 됩니다. 다음에 응답을 해주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번 거쳤어요. 자, 그다음에 또 들어왔어요. 리퀘스트가 또 들어오면 서블릿이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바를 만들고 클래스 만들고 메모리 올려놓고 런해서 실행해서 응답을 했죠. 자, 두 번째 리퀘스트 할 때는 이미 자바와 클래스 요게 객체가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다시 재활용해서 그대로 그냥 씁니다. 그죠? 다시 자바 만들고 클래스 만들고 메모리 올리고 이런 작업이 필요 없겠죠. 바로 실행해서 바로 응답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 요청 들어오고 다음 요청, 두 번째, 세 번째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클래스를 객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서블릿보다는 약간 느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서블릿하고 거의 그냥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CGI 언어들에 비해서. 자, 그래서 JSP의 동작 원리 서블릿으로 변환이 되어서 된다는 거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휴, 이렇게 안 지워지죠? 자, 됐고요. 자, 다음에
JSP 내부 객체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객체가 내부 객체입니다. JSP에서 제공되는 내부 객체는 JSP 컨텐츠에 의해서 서블릿으로 변할 때 자동으로 객체 생성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부 객체, 우리가 JSP는 HTML 문서 안에다가 JSP 태그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부 객체는 뭐냐면 우리가 굳이 생성을 하지 않아요. 객체를 클래스로부터 생성을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우리가 레퍼런스 변수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리퀘스트 리스판스, 그죠?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는 클래스로부터 얘네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생성하지 않아요. 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성하지 않아도 바로 HTML 코드 내에서 HTML 코드, 확장자는 JSP니까 JSP겠죠. JSP를 갖고 있는 여기서 바로 우리가 리퀘스트 점 어떤 거 기술할 수 있고 메소드 호출한다든가 아웃 점 프린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웃 점 라이트 같은 거 이렇게 내부 객체 우리가 생성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내부 객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류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아웃, 페이지, 컨피그, 세션, 입셉션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쓰기만 하면 JSP 파일이 나중에 웹 JSP 컨테너에 의해서 서블릿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알아서 컨테이너가 객체를 생성해서 컴파일하고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JSP에서 제공되는 내부 객체는 JSP 컨테이너에 의해 서블릿으로 변환될 때 자동으로 객체 생성이 됩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부 객체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JSP 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JSP의 첫 시간, JSP는 어떤 거고, HTML 태그 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태그 종류는 이런 지시자, 그 다음에 주석, 선언, 그 다음에 표현식 스크립트릿, 그 다음에 액션 태그 등등이 있는 거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많이 할 거니까 자동으로 암기될 겁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동작 원리, JSP도 어차피 서블릿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서블릿으로 바뀐 다음에 응답은 HTML 코드로 한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보면 JSP 로직은 태그는 응답 받을 때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동작을 할 때 서블릿으로 한번 만들어서 맵물에 로드가 되면 계속해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서블릿에 비해서도 속도가 느리지 않다. 즉 다른 CGI의 언어보다 서블릿이 빠른 만큼 JSP도 같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객체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